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쓸모있는 세금 사전의 박현중 세무사입니다. 제가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사장님들께서 노무까지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이랑 수습 근로자에 대한 문의가 많거든요. 세무는 세무사, 노무는 노무사가 맞겠죠. 저는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근로자보단 사장님들의 입장에서 사장님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더 깊은 노무 상담을 원하시면 노무사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사장님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노무 지식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건 사장님, 직원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시기가 중요한데요. 작성 시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입니다. 최소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음식점에서 하루 일하고 알바가 도망친 거예요. 사장님은 이제 문자로 잔소리를 좀 하셨죠.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했더니 알바생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합니다. 알바생과 조정이 좀 이루어지면 소액의 과태료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번에 200만 원, 23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온 경우도 봤습니다. 이렇게 깜빡했거나 우리가 남이야? 이렇게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미루는 경우가 있다면 피해는 오롯이 사장님만 받게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장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작성해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근로계약서를 두 부 작성하고 한 부는 노동자에게 나눠줘야 하는 게 의무이고요. 노동자라면 누구나 근로계약서를 쓰고 교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잔소리를 하고 싶으면 사장님의 의무는 먼저 지키고 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자세한 작성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배포하면서 잘 설명하고 있고 또 노무사님들의 유튜브가 워낙 많이 있으니 저는 다루지 않으려고 하고요. 오히려 표준 근로계약서에다가 원하는 내용을 추가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사장님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장님들이 원하는 내용을 아무리 근로계약서에 넣어도 그 내용 자체가 법에 어긋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로 볼 내용은 근로를 강요할 수 없다 인데요. 예를 들어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퇴사하지 못한다. 이런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불법입니다. 아무리 인수인계가 중요해도 근로를 강요하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인데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근로시간이랑 있는데 자꾸 지각하고 조퇴를 해? 그럼 벌금! 이런 거는 안 됩니다. 혹은 퇴사 30일 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월급 삭감 또는 근로계약 기간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배상금 이런 조항 모두 불법이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가 높고요. 신경 써야 할 사항도 많거든요. 5인 이상이라면 노무사와 함께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거나 검토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수습 근로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교육기관인데도 급여를 다 줘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많은 거죠. 수습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해도 되는데요. 첫 번째 요건은 1년 이상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수습 기간은 3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요건에서 좀 많이 걸리는데요. 단순 노무직이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 노무직이란 아파트 건물 관리, PC방, 미용실, 마트,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물류창고 등 알바생이 할 수 있는 일을 말합니다. 즉 단순 알바생이라면 수습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수습기간 중 급여의 80% 또는 90%를 지급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급여의 80%가 최저임금의 90% 혹은 100%를 넘는다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즉, 급여가 높은 직장에서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확 낮췄다가 수습기간 후에 올려줘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 하면 영세 사장님들은 결국은 다 주라는 거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교육기간이 하루 이틀 걸리는 알바 같은 거라면 결국은 최저임금 다 줘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주유수당 그리고 4대 보험까지 다 생각하면 최저시급은 거의 12,000원에
이렇게 달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습기간이 끝나고 채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문의를 많이 또 주시거든요. 그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 예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해고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 후 정시 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가 없다면 해고할 수가 없고, 근로자가 해고를 거부해서 부당 해고라도 된다면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근로자와 합의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직서를 서면으로 꼭 받으셔야 합니다. 결국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근로자이던 기존 직원이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직원은 무단 퇴사를 해도 회사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세무만큼이나 노무도 계속 공부하고 알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표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또 세금과 노무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